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제작사 대표 김동훈입니다. 이름이 조금 처음에는 이상한 이름처럼 들리긴 했는데 주커버그가 회사 이름을 주 메타로 바꾼 뒤로부터 성견지명 있는 이름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제작사는 본래 최초 구상에서 이름은 세계관 제작사였고요. 이제 시류와 이제 사람들의 세계관에 대한 인지도가 그때는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더 친숙한 이름인 메타버스 제작사가 됐습니다. 메타버스 제작사에서 하는 일은 일단 세계관 제작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세계관 제작이라는 게 뭔지 설명드리는 게, 왜 필요한지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은 조금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20년 정도 게임 기획 개발자 출신이고 BTS에 관련된 게임을 만들었고 또 하이브에 입사해서 세계관 라이브러리 파트장으로서 세계관 제작, 구조 설계 등등을 해왔습니다. 블록체인과 NFT를 만나면서 NFT에서는 세계관이 좀 더 주역으로, 컨셉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작년 창업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세계관 NFT를 제작하고 계속해서 완판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자체 세계관,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세계관을 만들기도 하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오리지널 세계관으로서 이제 동방의 하얀 나라 FEWK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전설의 고향풍 사이버펑크 세계관을 컨셉을 펼쳐 나가고 있고요. 지금 한 50여 명의 작가님들이 함께 콜라보레이션 해주고 계셔서 5월쯤에는 좀 더 넓은 곳에서 오프라인, 온라인 합친 전시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컨셉에서부터 시작한 세계관, 커뮤니티, 그리고 파생되는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플랫폼과 IP 사업, 이 둘을 합친 커뮤니티, 팬덤 커뮤니티의 구성과 오픈월드라는 게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픈월드의 구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 그러니까 다른 컨셉, 가수라든가 어떤 가전제품사의 세계관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제작을 하기도 하고 더 큰 목적에는 세계관 지식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세계를 위한 직업교육이라는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는 사업을 좀 더 구체화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교육 사업은 이제 일종의 가상세계 직업용 인터넷 강의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사업이 가지는 힘은 가상세계의 건물, 옷, 꽃꽂이라든가 각종 장식들, 실내 디자인, 건축 디자인 등등.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현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지식들을 가상세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옮겨 담는 작업. 그러니까는 메타버스라는 것을 위해서 굳이 직업을 바꾸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예를 들어서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로서 현실에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가상세계에서 자신의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 이런 상품의 개발, 교육 등을 같이 펼쳐져 나가는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잇는 그야말로 메타버스의 사업을 추구하는 업체입니다. BTS의 경우에는 제가 하이브를 퇴직한 상태고 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서류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도덕적으로서 그걸 말씀드리는 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이제 구조상 얘기를 드리면 세계관이라고 통칭되고 있는데 그냥 짧게 설명드리면 한 5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설정이라고 부르는 그냥 소설에 등장하는 배경 설명, 지역이라든가 인물에 대한 이 사람 의사고 어디 동경에서 의대를 졸업해갖고 지금 만주에 와 있다거나 영국에서 법학을 전공했는데 지금 아프리카에 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제 오리엔탈 특급 살인 사건이라든가 하는 이런 추리 소설의 배경이 되는 지역, 이런 설정을 하는 부분이 세계관의 1번 정도라고 할 수 있죠. 2번은 이제 월드라고 그래서 세계 지도 같은 걸 가상으로 만들고 지정학적인 원리를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어딘가에는 곤륜산이 있다거나 어딘가에는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쪽에는 하늘로 가는 사다리가 있거나 아니면 우주에 외계인의 지역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정학적인 설계, 월드, 종족이라든가 이 세계의 생물이라든가 드래곤이라든가 엘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이제 월드의 영역이고요. 그 다음은 유니버스라고 해서 여기는 법칙이 다른 곳입니다. 여기는 하늘에서 쉬지 않고 산성비가 내린다거나
태양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초능력을 쓸 수 있다거나 슈퍼 히어로들이 이제 우주의 운명을 서로 결정짓기 위해서 싸워댄다거나 제일 유명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니버스 설계도 있고요.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은 장르적 설명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뷰 오브 더 월드, 세계를 바라보는 뷰입니다. 그거는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든가 이슬람적 세계관처럼 내가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알기 위해서 어떤 철학이라든가 관념들을 세계관에 심는 걸 얘기합니다. 메시지.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된다. 아니면 저항해야 된다. 아니면은 우리는 서로 갈라져서 따로따로 자신의 꿈을 추구해야 된다. 라든가 아니면은 무엇인가에 충성하고 함께 뜻을 이루어야만 된다. 이런 것들 말이죠. 이 메시지들은 세계관이 단순히 저는 뭐 불을 책임집니다. 내지는 저는 초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가상에 뭐 적이 있어서 그걸 물리쳐야 됩니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설정 부분도 있지만 그 설정과 결합해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걸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사람들은 다이브라고 부르는 세계관 체계에서 커뮤니티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가 이 철학에 동의한 사람들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종교라든가 정치 그리고 팬덤 모두 비슷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10대 때는 만화나 이런 거를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이고 그 만화를 더듬어 보시면 내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굉장한 교훈이라든가 멋진 장면들이 하나쯤은 생각날 겁니다. 그때는 이해 못했어도 지금 생각해보니 대단한 메시지였구나라는 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설계해내는 것. 이게 세계관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커뮤니티끼리 그걸 자연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어떤 단어를 만들거나 어떤 특별한 뭐 장비를 만든다거나 용어를 만든다고 하는 걸 커뮤니티끼리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자유롭게 조성해서 서로 마음에 드는 단어를 따라 씀으로써 스스로의 문화와 표현 양식이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아래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스크림 왕자님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동화적이거나 판타지 장르 만화 같은 느낌의 설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우리라면은 서로 터놓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라는 동질감까지 이끌어내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게 세계관 설계입니다. 세계관을 어떤 이야기 내지는 장르를 만든다고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첫 번째 가장 꼭 세계관을 들먹이지 않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이 더 이상 피와 살로 이루어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사는 사람은 10대 남성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10대 남성을 더 공략해야 되는가 10대 아니면 여성 쪽으로 좀 더 상품 개발을 해야 된다든가 그들의 취향을 분석하든가 이게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었는데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면서 이제 취향이라는 거는 부캐라는 곳으로 넘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포켓몬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린애들만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곰표라는 브랜드에 반응해서 맥주를 사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펭수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 경계가 이제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고객이라는 영역으로부터 분리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객체를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20대든 40대든 50대든 우린 관련 없다. 우리 제품을 좋아한다면 전부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 부캐들이다. 그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해주고 그들에게 어떤 공통점을 만들어주고 함께하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걸 잘 쌓아나갈 수 있다면 그 뒤에 나오는 세계관이라든가 아니면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우리의 게시판,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구하는지 맨날 딱딱하게 우리 제품의 매뉴얼적인 거, 성능, 평가, 좋고 나쁨, 가격대 이것만 얘기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실제로 메타버스 시대를 기다리지 않아도 DSLR 카메라를 위해서 모인 사용자 그룹이 사회의 질서를 이루는 모습, 그리고 자동차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어떤 서로를 돕고 의지하고 격렬하게 어떤 저항하고 반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 그 중심체가 뭐가 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제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중심에 있다면 그게 바로 모든 기업들이 꿈꿔오던 애플의 고객들은 왜 저렇게 충성적인가라는 의문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입장 내지는 지식이 서로 다 다르실 거라고 믿는데, 제가 권유드리는 건 잘 모르면 기다려랍니다.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돈이 있으시다는 뜻인데, 바이어는 좀 더 기다려도 됩니다. 창작자는 지금 달려들어서 함께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자기 자리를 갖다 굳혀 나가야 되지만,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안정적이 되는 걸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떤 NFT를 사야 되느냐? 그건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이 이미 다른 것에 가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자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스타트업 말이에요. 법인을 만드는 게 일반 안 만들어 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정작 만든 사람들은 법인을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스타트업 비상장 주식을 살 때 무엇을 봐야 되는가? 아마 NFT도 이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프로젝트 NFT들이요. 이걸 팔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로드맵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 NFT들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굉장히 쉽게 풀리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면에서 작품 NFT들이 있습니다. 지금 진입했는데 NFT를 잘 몰라서 조심스럽게 가격을 올리는 유명한 사람 것을 사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살 때의 기준에서는 한 80여 개, 매일 하나씩 2달 반 정도를 팔리든 안 팔리든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 걸 좋아합니다. 저는요. 그리고 그 작품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게 우선이죠. NFT를 살 때 이걸 굉장히 중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목이요. 내 안목으로 산 것이 옳은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뒤에는 매뉴얼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목으로 산다면 이 작가가 발전한다. 이것을 확인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 NFT의 최대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쁘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옆에서 오를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도 다른 걸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쁜 걸 샀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안목을 좀 더 단련한다. 이런 기분으로 NFT를 사시면 좀 더 즐겁고 명랑하게 NFT 구매, 그리고 미술품을 사는 사람의 안목과 그게 가격이 올랐을 때 어마어마한 만족감을 제가 느꼈듯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생각보다 국제 정세가 이제 실물 경제 쪽으로 모처럼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심지어는 또 다른 전쟁에 대한 소문 이런 것들로 올해도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좀 더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닷컴 버블이 일어난 다음 90년대 말에 닷컴 버블이 일어난 다음 소비의 50%를 온라인에서 사용한 50대, 그러니까는 완벽한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영역까지 가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 사회는 발전해 왔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그 중간에 모바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게임들이라든가 서비스들이 나왔는데 닷컴의 위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바꿔놨는데, 메타버스하고 NFT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점점 온라인화 될 것이고 그들의 온라인적 특성, 그러니까 아바타라고 부르는 형태를 고객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말이죠. 질문하셨던 5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이제 IP와 플랫폼으로 두 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게 본격적인 서비스가 그때쯤 되면 구축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변변한 온라인 공연장도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온라인 부동산, 명백하게 인식되고 그 장소를 섭외하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온라인 장소가 생겨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부캐라는 존재들은 좀 더 집단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정부, 현실의 사회에 영향력을 강하게 끼치기 시작할 거고요.
요즘은 강연을 거의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이젠 강연이 제가 거절을 시작하기 전에 예약된 거의 마지막 강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업 강연자가 아닙니다. 물론 대기업 강연도 하고 좋은 곳에 많은 말씀들을 드리러 다니고 있긴 합니다만 저의 직업이 강사가 아니고 그리고 학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메타버스 기술을 전파하던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세계관 사업자 그리고 세계관 제작자로서 계속 창작 활동과 IP 그리고 그걸 구조적으로 만들어가는 역할 이런 것에 좀 더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